네, 시스템 해킹, 시스템 해킹, 두 번째 시간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여러분에게 해킹과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 영역에 대한 분류를 하고 각각의 어떤 해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시스템 해킹에 대해서 2강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이 시스템 해킹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스템 해킹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반드시 C 언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리눅스도 그렇고 리눅스에서 설치돼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어떤 취약점들,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공격해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C 언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C 언어에 관련되어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 권을 통해서 C 언어를 반드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C 언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C 언어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이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포인트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포인트라는 개념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C어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 뿐만이 아니고 객체 지향 언어, C++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죠. 파이썬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많이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해킹 툴을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많이 개발을 하죠. 특히 또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이용해서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때 그때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게 되죠. 그때 파이썬이나 폴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시스템 해킹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이나 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C 언어하고 파이썬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시스템 해킹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외에도 뭐 자바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반드시 알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요즘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많이 하니까 파이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스템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운영체제, 특히 이 리눅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리눅스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죠.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리눅스의 어떤 명령어들, 커맨드들 있죠. 명령어들을 이렇게 구사를 하게 되고, 특히 시스템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리눅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DBG라는 디버거가 있죠. 이 디버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디버거를 이용해서 시스템 해킹을 하기 위해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디버거니까 기본적으로 리눅스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리눅스 공부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거기에서 돌아가는 디버깅을 하게 되죠. GDB죠. 잘못 이야기했네요. GDB 그놈 디버거 이 말이죠. GDB를 이용해서 디스셈블을 하게 되죠. 디셈블을 합니다. 디스셈블. 지난 시간에 1교시 때 설명을 해줬죠. 설명을 해줬습니다. 디스셈블을 해서 각종 메모리의 어떤 구조나 또
레지스터에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놈들을 이용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다른 정보를 넣어서 시스템 해킹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리눅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특히 디버거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디버거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샘플 랭귀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되죠.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념들. 컴퓨터 네트워크, 뭐 운영체제, 인터넷이 전부 다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모아놨는 건데, 이 네트워크들이 어떤 형태로 동작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기본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뭐 네트워크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OSI 7레이어라고 나오죠. 7계층 OSI 7레이어를 알게 되면은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알 수가 있죠. OSI 7계층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라우터라든지 뭐 스위치, 또 방화벽, 파이어월, 방화벽, 그 다음에 뭐 침입 탐지 시스템 IDS, 그 다음에 침입 방지 시스템 IPS,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이고, 이거는 인트루전 프로텍션 시스템, 이거는 탐지 시스템이 방지 시스템이죠. 뭐 이런 어떤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패킷으로 왔다 갔다 하죠. 패킷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패킷 분석을 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네트워크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해킹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프로그램 언어, C 언어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파이썬을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리눅스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고, 리눅스 아래에 들어가는 디버거 사용법,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플로이 코드를 작성할 때 그 중간에 뭐 어셈블리 랭귀지 이런 게 들어가죠. 이 프로그램 언어 중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요. 어셈블리 랭귀지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어셈블리 랭귀지 중요하죠. 어셈블리 랭귀지를 이용해야 되니까 디서셈블을 디버거 하려고 하면 어셈블리 랭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는 C 언어하고 기본적으로 일단 어셈블리 랭귀지, 파이썬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 시스템 해킹 공부할 때 이 C 언어를 완벽하게 알고 파이썬을 완벽하게 알고 뭐 어셈블리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 시스템 해킹을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스템 해킹 들어가기 전에 지쳐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C 언어만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파이썬이나 어셈블리 랭귀지 같은 거 잘 모르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게임으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은 사이트들이 있죠. 사이트들이 들어가면은 그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솔루션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봄으로써 거꾸로 공부하는 거죠. 어셈블리 랭귀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파이썬이나 펄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익스플로이 코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고 이제 그 예들이 나오니까 이걸 보면서 거꾸로 공부를 하면 되죠. 여기 나오는 어떤 코드들을 보고 어셈블리 랭귀지를, 여기 나오는 어셈블리 명령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 그걸 해석을 하면 되죠.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시스템 해킹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된다. 그럼 그만큼 어셈블리 랭귀지나 파이썬이나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프로그램은 거꾸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해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프로 시스템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동기 유발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거꾸로 이제 언어를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할 수가 있겠죠. C 언어 공부도 이 C 언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어셈블리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파이썬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시스템 해킹 문제를 풀므로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어떤 모든 작업들이 리눅스 위에서 돌아갑니다.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리눅스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찬가지로 리눅스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시스템 해킹하려고 하면 반드시 리눅스를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리눅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눈치채고 그 다음에 리눅스를 더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리눅스에 들어가는 GDB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어셈블리 랭귀지를 더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시스템 해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스템 해킹을 하려 그러면 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개념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책들이 있는데 네트워크 장비들 중에 라우터나 스위치들 중에 이거 뭐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죠. 시스코, CISCO,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스코 네트워크, 시스도 네트워킹, 뭐 후니가 뭐 어떤 뭐 네트워킹 그런 책이 있죠. 그 책 괜찮으니까 그런 책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은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들을 이렇게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하나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라우터라든지 스위치라든지 OSI 7계층, 패킷 뭐 이런 개념들이 다 나오죠. 개념들이 나오고 차차 여러분들이 방화벽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해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공부하고 해킹 문제를 푸는 절차를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시스템 해킹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메모리 구조, 하드웨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가 보면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제일 중요한 게 CPU가 있죠. CPU가 있고 그 다음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입출력 장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제어 장치들이 있습니다. 제어 장치들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CPU하고 CPU 안에 들어가 있는 CPU 구조, 각종 CPU 안에 기억 장치로 레지스터가 있죠. 레지스터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메모리,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반드시 CPU가 여기 있으면은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으면은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이 집합이니까 CPU가 차례차례 명령어를 갖고 와서 실행시키면 마지막 프로그램까지 실행시키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해킹은 CPU 내 레지스터와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CPU 메모리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텔 아키텍처 IA 이렇게 하죠. IA32 프로세서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프로세서 CPU 인텔 기반의 32비트 프로세서를 사용한다, CPU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메모리 구조를 살펴볼 건데, 이렇게 살펴볼 건데 32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2비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컴퓨터는 바이너리로 동작하는 거니까 2의 32성이라는 이야기고, 요거는 2의 10성에 2의 10성에 32성이니까 2의 10성 곱하기 2의 10성의 4성, 2의 10성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20성이 되고 요거 더하면 30성이 되고 4는 2의 자성이니까 32비트 이렇게 되죠. 32비트 되면은
2의 10성은 1kg죠. 1K이고 1K의 자성이니까 이거는 1메가가 되겠죠. 1메가가 될 것이고 뭐가 잘못됐나? 2의 10성 요것이 1메가가 되는 거고 여기에 1K가 되죠. 2의 10성이니까 요거는 1K가 되죠. 그래서 요 곱하기니까 1메가 곱하기 1K는 여기 이제 1기가가 되겠죠. 1기가 되고 그 다음에 2의 자성이 4니까 이 전체가 2의 32성은 4기가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요 계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스템 해킹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되는 것이 인터넷 아키텍처 IA32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서 돌아가는 모든 어떤 프로그램은 4기가의 가상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4기가에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메모리에 그 프로세서마다 4기가의 어떤 가상 메모리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가상 메모리가 이 4기가가 할당된다는 얘기입니다. 4기가가. 그럼 이 4기가가 할당되는 4기가의 메모리 구조가 그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어떤 형태로 이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4기가가 이렇게 있다고 보죠. 여기 보면 4기가의 메모리가 있다고 합시다. 4기가 이게 이제 메모리가 이제 어드레스가 여기가 이제 0번지고 이쪽 어드레스 최상위 어드레스가 이제 4기가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메모리 어드레스가 주소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는데 이 4기가 중에 1기가는 커널이 사용합니다. 운영체제가 사용합니다. 여기는 운영체제 커널이 사용합니다. 운영체제 중에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커널이라고 하죠. 어쨌든 1기가는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기가 남아있는 3기가가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가 아닙니다. 유저 스페이스입니다. 이거는 커널 스페이스고 요거는 커널에서 사용하는 커널 공간이고 커널 스페이스고 나머지 3기가 여기 이제 1기가죠. 1기가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용자 스페이스 공간이 되겠습니다. 3기가를 사용하게 되죠. 그럼 이 3기가는 1기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어떤 프로세스가 침범을 할 수가 없고 요 이제 이 어드레스 침범을 할 수 없고 이 3기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해킹할 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쭉 짜게 되면은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의 집합이죠. 집합을 프로그램이죠. 명령을 쭉 나열시켜 놓으면 어떤 거 일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명령의 집합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명령어 코드하고 그 다음에 이 명령어들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이 있죠. 데이터들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코드 세그먼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코드 세그먼트 요쪽에 이제 세그먼트라는 이야기는 영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텍스트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텍스트 영역이다. 여기 이제 가장 이제 메모리 중에 하단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죠.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영역은 크게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데이터 사용될 수 있는데 아래쪽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세그먼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은 게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이런 것들은 뭐 해킹뿐만이 아니고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코드 세그먼트라면은 명령 코드들이 들어가는 메모리 영역이구나. 데이터 세그먼트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영역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 나머지 영역이 전부 다 데이터 세그먼트가 들어가는 얘기인데 데이터 세그먼트인데 이 데이터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C 언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은데 C 언어에서 변수를 잡을 때 뭐 전역 변수라는 것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정적 변수, 그 다음에 뭐 지역 변수 뭐 이런 어떤 변수들을 사용하게 되죠. 변수 선언을 하게 되죠. C 언어에서. C 언어에서 각종 어떤 변수 선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영역에 어떤 세그먼트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데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는 반드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 세그먼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 세그먼트. 요 데이터 세그먼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요 데이터 세그먼트에 들어갑니다. 데이터 세그먼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에도 데이터 세그먼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초기화가 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 세그먼트에 들어가지만은 초기화가 되지 않은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는 데이터 세그먼트 위에 BSS라는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어떤 블록에 들어가는데 블록 started by 심벌 이래 가지고 초기화 되지 않은 어떤 변수들, 심벌들은 BSS라는 영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에서 보면 전역 변수, 정적 변수 이외에도 지역 변수라는 게 있죠. 지역 변수가 들어가는 메모리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스택이라고 그럽니다. 스택. 나머지 영역은 이렇게 스택에 제일 위에 붙어 있게 됩니다. 스택에 들어갑니다. STACK. 스택 영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스택 영역에 들어가서 필요하면은 스택 영역에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고 또 그 함수가 다 사용돼서 지역 변수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스택 공간도 사라지게 되는데 서브루틴 함수가 하나 생성될 때마다 스택 프레임이라는 게 생성됩니다. 스택 프레임이 하나 할당되고 필요한 어떤 스택 공간이 이렇게 할당이 되는데 그 할당된 스택 공간을 인위적으로 오버플로 해서 이제 취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버퍼 오버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오버플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그럴 때 스택 공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당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는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공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메모리는 시스템 해킹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메모리는 우리가 메모리 구조를 이해할 때 CPU는 인텔 아키텍처, 인텔 구조 32비트를 사용하는 인텔 기조 기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예 32 구조에서는 프로세스마다 4기가의 메모리가 할당이 돼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4기가. 이 4기가가 어떻게 할당이 되느냐 하면은 제일 하위 공간에는 운영체제가 들어가게 되죠. 1기가는 운영체제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명령어가 들어가고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명령어가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텍스트 공간, 요거 이제 코드 세그먼트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머지 이제 전부 다 데이터 세그먼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3기가가 이렇게 되겠죠. 3기가 되는데 3기가 중에 주소가 제일 아래쪽이 코드 세그먼트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데이터가 들어가는 데이터 세그먼트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세그먼트가 되는데 데이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전역 변수도 있고
정적 변수도 있고 지역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력 변수, 정적 변수, 초기화된 데이터가 들어가는 영역을 우리는 데이터 세그먼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초기화가 되지 않은 변수들이 저장되는 공간은 BSS라는 공간이 저장되고, 지역 변수는 여기에 스택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요거는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죠. 예를 들어서 비어있는 공간인데, 만약에 이제 많은 어떤 지역 변수가 많이 할당되면은 스택은 이제 이렇게 성장합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데이터 세그먼트 BSS는 위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이건 전부 다 위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운영 체제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장하고, 4기가 중에 제일 상단에 있는 공간이 스택인데, 스택은 거꾸로 제일 위에부터 이렇게 사용이 돼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이 구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시스템 해킹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두 번째 강의에서는 IA32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각각의 프로세스가 동작을 할 때 4기가의 가상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이 4기가의 가상 메모리가 실질적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할당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두 번째 강의는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